네, 머니앤라이프 시간입니다. 성공한 CEO를 모시고 성공 비결과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죠. 오늘은 국민 음식이죠. 삼겹살로 인해서 연매출 150억 원의 프랜차이즈 기업을 일군 CEO를 모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하남 F&B 장보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남 돼지집이라는 삼겹살 브랜드를 운영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남, 어디에서 따온 이름이죠? 지역 이름이고요. 네. 경기도 하남시에 있죠. 네. 그 지방이 삼겹살이 좀 유명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의 이름이고요. 예. 뭐 현재도 그러니까 좀 장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뭐 영문 혼용된 정말 멋있는 장명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위치가 좀 안 좋은 상권에 있었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고객들이 그냥 이해할 만한 그 장명을 썼던 게 지역 명사를 좀 활용한 그래서 하남 돼지집이라는 이름을 친근감을 그렇습니다. 네. 목표로 두셨군요. 자, 그러면 지금 삼겹살집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하남 돼지집만의 강점, 그러니까 다른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음식 맛이 가장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삼겹살은 참 진입장벽이 참 낮은 음식에 속하지요. 네. 근데 삼겹살도 등급이 있다라는 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소고기처럼 1+, 2뿔. 근데 삼겹살도 1뿔, 1, 2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한돈에서 아주 인증한 아주 우수한 돼지고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좀 더 차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삼겹살집이 그냥 우리가 을에 먹는 그냥 소주 안주라기보다는 예. 고객들이 진짜 좀 행복 소통 공간을 좀 만들고자 직원들의 서비스도 굉장히 저희가 강화시키고 있고 고객들이 정말 만족할 수준까지 정말 좀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시고 계신데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이제 오픈할 때 7년 동안 벌어졌던 상권에 매장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곳에서 월 매출 7천만 원까지 올리셨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7년 만에 모을 만한 자금을 그때 이제 월로 올리셨습니다. 이제 CEO님만의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사실 음식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요. 네. 전 직장이 IT 기업에서 기획이나 마케팅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이도 이제 40 가까이 되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외식업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가득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 기획 일을 하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했더니 70% 이상이 뭐 적자나 혹은 1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거의 뭐 연명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창업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목표는 월 순수익 100만 원을 목표로 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예. 월 100만 원. 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 주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낮에는 프리랜서로 외기획 일을 하고 저녁 무렵에 그냥 고객들이랑 좋은 어떤 즐기는 공간, 소통의 공간 혹은 좀 사랑방을 만들고자 시작을 한 거죠. 예. 순수익 100만 원이 목표였는데 첫날 오픈하는 날 70만 원, 그 다음 날 13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서 뭐 직원 하나가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이런 진짜 외진 상권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스스로도 많이 놀랐고 근데 손님들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음식에 대한 열망들을 정말들 많이 갖고 계셨구나. 예. 그 흔한 삼겹살인데 참 특별한 무언가에 고객들이 좀 감동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의 꿈은 사실 줄 서는 집이거든요. 예. 불과 4개월 만에 뭐 진짜 20 좌석 이상이 밖에서 웨이팅이 걸리고 정말 그게 최고의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일단 같이 돈 버는 입장에서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얄밉습니다. 예. 일단은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결국에는 목표의 70배가 되는 7천만 원 월 수익을 버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줄을 많이 쓰고 또 그것이 또 다시 선효과로 사람들이 더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밖에도 다른 특별한 마케팅 비법이 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음식점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저는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식점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 자기 맛만 믿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식 맛은 사실 기본입니다. 음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기본에 보태어져서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만 진짜 고객들이 인정하는 맛집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스토리를 담을까? 예. 거기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마케팅이라는 범주도 이미 온라인에서는 많은 블로거들 혹은 카페 이 맛을 홍보하기 위한 많은 그 네. 전략적 장치들이 많습니다. 굳이 어떤 큰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하기보다 자기 상품의 굉장히 좀 좋은 그 수준을 높여야 되는 그게 네.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그러면 지금 SNS를 이용하셔서 직접 홍보를 하셨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연찮게 파워블로거가 내방을 하게 됐고요. 네. 그 블로그 한 건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고 이 파워블로그라는 것은 그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블로그에 방문하는 뭐 누구 보고 왔어요, 누구 보고 왔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야, 저도 IT 기업에 있었지만 이 맛집의 블로그가 상당히 그 진짜 파워풀하구나. 그래서 이제 블로그들 오실 때마다 정말 좀 정성스럽게 좀 안내해드리고 맛에 대해서 홍보했던 게 온라인에 잘 그 이입이 됐던 거죠. 네, 전문 용어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 저희가 많이 잘 알고 있죠, 공부에서. 저희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표님이 성공 가도에 달리시면서 분명히 실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실패 언제 있었고요?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실패라는 게 스스로가 자인하는 순간 정말 그게 실패이지 스스로 이게 실패를 자인하지 않는 저는 좀 긍정의 힘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항상 누구나 그 실패의 그 경험들을 하는데, 저는 좀 긍정의 힘을 가지면 참 많은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직장 생활 때 구안하사가 왔을 때 너무 큰 스트레스가 한 번에 오다 보니까 이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디 상처가 나고 부러지면 뭐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제 몸이 제어가 안 되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잘 그래도 한 달 동안 침을 맞으면서 극복이 됐는데 지금은 완치되신 건가요? 완치가 됐습니다. 입이 이제 반쪽이 이제 마비가 되는 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IMF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사업으로 좀 어려움에 있으셨을 때 좀 외식업이 꿈이었는데 그게 좌절되고 이제 사탕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또 시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외식업에 대한 참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만 기회나 환경이 주어지지 못해서 자꾸 꿈을 포기해야 됐을 때가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떤 실패는 경험을 안 하신 건가요? 없었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복이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좋은 분들이 항상 곁에 있었고 그분들 덕에 그래도 하남데이칩이 아주 옳게 성장을 하고 있는 면면이 있습니다. 이제 목표를 위해서 꿈을 품고 참 오랜 시간 준비하는 그 과정 이미 거기에서 성공의 키워드가 발견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지금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면서 대표님 나름대로 원칙들이 몇 가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일반 프랜차이즈와는 다르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연령대도 30에서 45살까지만 그 창업 그 가맹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사실 40대 후반의 창업자들이 일명 베이비부머라고 하는 그 연령층이 폐업률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높습니다. 저는 이 가맹을 확대하고자 사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먹거리, 건강한 음식에 대한 고객들의 좀 만남을 많이 좀 만들고 싶고 또 가맹이 되는 분들이 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럼 사실 이 가맹점들이 다 잘 돼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저희 평균 연령을 보면 한 35이 되더라고요. 지금 점차 그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만 아쉽게도 40대 후반의 그 가맹 모집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는 상황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가맹 확장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좀 원칙은 2개월 동안 본점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2주, 3주 내에 이제 창업을 이렇게 개설시키는데요.
삼겹살이 참 단순한 음식이고 그 뭐 구워서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될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겠나. 근데 2개월 동안 참 8주 동안의 그 커리큘럼 과정이 상당히 그 고기 전문가 과정을 양성시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조차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비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임에도 그래도 기꺼이 또 2개월 동안 열심히 교육받고 이렇게 창업 전선에 나가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뿌듯하지요. 네. 네. 일단 이제 성공하셨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계획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은 뭐 여러 유명한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로 봤을 때 그 한국형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사실 저는 삼겹살만한 게 없다라고 봐요. 아버님은 술 한잔해서 좋고 우리 자녀분들은 좋은 고기를 드셔서 좋고 근데 저희가 고객들이 이렇게 뵈면 참 행복해 하시거든요. 저희 좌석에서 드시는 모습 보면. 저는 삼겹살이 그 진짜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좀 대표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서비스, 뭐 진짜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버금가는 서비스와 진짜 안락한 분위기, 좋은 인테리어 이런 걸 잘 보강을 한다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진짜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한국형 패밀리 레스토랑의 좀 1등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삼겹살 지금 계속해서 맛 강조를 하시는데 네. 저도 잘 먹습니다. 언제 네. 한번 초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요. 네, 정환진의 더 CEO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2월 22일 오전 5시 10분에 반영되니까요. 많은